중국이 인산철을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나라 국산 배터리 업체들이 뭐라 그러냐면 쟤네들은 3원계를 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인산철을 한다. 저거는 우리보다 너무 낮은 기술이다고 치부를 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지금 전기차도 인산철을 쓰기 시작했고 2년 전에 다 이 국내 3사가 인산철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중요한 건 현재 이 시간까지도 양산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술이 떨어지는 걸까요?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 갈증, 오늘도 경제살롱에서 저희와 함께 지식 한잔 하고 가시죠. 어서오세요.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2차 전지, 이 배터리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주가도 출렁이고 있고요. 또 각종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오늘은 전문가 박태준 대표님을 모셔보고 배터리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태준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 2차 전지, 이 배터리에 관한 사건 사고가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특히나 차량 화재가 네. 계속해서 몇 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국내차도 차량 화재가 있었고 특히나 이제 독일차 네.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서 인천의 한 지하주차장의 아파트의 피해가 꽤 많이 입어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배터리 불량, 이 중국산 배터리 때문에 나온 게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일단 우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사고가 솔직히 많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터져서 제가 더 안타까운데 일단 이번 논란은 중국산 배터리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제조사가 뭐 세계 1등, 중국 1등인 CATL이라고 알려져서 네네. 사람들이 좀 놀랐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보지 않은 파라시스라는 배터리였던 걸로 이제 밝혀졌고요. 네. 이 배터리가 저는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배터리가 이제 3일 동안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좀 충전 중이었거나 완충된 상태에서 과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3일 동안 정차가 방치가 되어 있던 상태였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배터리 안에서 뭔가 에너지 활동이 계속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화학작용이 뭔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 있었다가 이게 열이 계속 늘어나면서 높아지면서 이제 화재로 옮겨진 건데 이 에너지가 계속 멈춰져야 되는데 이 에너지가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이물질이 있거나 뭔가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네. 지금 어쨌거나 이 파라시스라는 제품이 저도 조사를 좀 해보니까 CATL 1위 비해서는 굉장히 시장 점유율도 낮고 한 10%대 미만의 맞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이제 좀 후발주자로 알려져 있는데 알고 보니 이 독일차 생산 업체에서 CATL을 쓰긴 쓰는데 CATL을 쓴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파라시스를 쓴다라는 얘기를 약간 좀 쏙 빼놓은 듯한 그런 모양새 때문에 지금 이제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화재가 난 중국산 배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3원계 배터리로 알고 있는 리튬 코발트 망간 NCM 배터리였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두 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죠. 두 개 성능은 좀 어떻고 각각의 안정성, 그다음에 어떤 장단점이 있길래 이 화재가 날 수도 있을 법한 이 배터리를 쓰게 됐을지 저희가 한번 추론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배터리는 양극재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3원계는 NCM, 주로 NCM, 니켈, 코발트, 망간을 비율로 해서 레시피를 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거고 인산철은 말 그대로 인산철. 인산철 같은 경우는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니켈보다는 좀 안전합니다. 대신에 좀 무겁고요. 무겁고 에너지 밀도도 니켈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30% 이상 인산철이 싸고요. 대신에 무게가 20-30% 이상 높습니다. 무게가 좀 더 중요하게 더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부피를 더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용량을 맞추려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는 가격 이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가격 이슈고 또 전기차 가격을 낮춰야 되는 또 완성차 업체들 입장도 있다 보니까 이 배터리 자동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인산철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재가 난 건 3원계 배터리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3원계 배터리는 어쨌거나 이 독일차 생산업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어서 그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무게가 좀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 때문에 그걸 썼을까요? 그렇죠. 그 전통적으로 벤츠는 뭐 SK와 일본 회사, 그다음에 우리나라 회사들의 배터리를 쓰다가 아마 이때쯤, 그러니까 지금 EQE에 파라시스 제품이 들어간 거는 거의 아마 중국 제품 처음일 겁니다. 이게 한
지금 차가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이미 한 4, 5년 전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그 전까지는 국산이란 이제 일본산 배터리를 벤츠가 쓰다가 이제 3원계도 이제 중국산을 써도 되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중국산을 쓴 건데 쓴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무조건 싸기 때문에. 싸구나. 그리고 CATL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도 올라왔고 파라시스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벤츠가 일부 투자도 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파라시스가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이긴 하지만 완전 듣보잡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가격 때문에 벤츠가 이걸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쯤 되면 많이들 나오는 이야기가 야, 중국산 배터리가 위험하다면 국내산 배터리를 다시 쓰는 게 아닌가? 아니면 국내산 배터리는 왜 기득권을 좀 뺏겼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건으로 솔직히 뭐 국산 배터리가 들어갈 확률도 뭐 조금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오히려 CATL 거를 더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중국산이 문제가 아니라 파라시스께 문제일 겁니다. 아, 그렇군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CATL은 이미 삼성, LG, SK보다 배터리 기술력 부분에서 어느 정도 더 우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예. 이게 사실 예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사실 인산철 배터리를 그 이제 기로에서 조금 이쪽은 뭐 미래의 시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제가 이제 기자 때 그런 현상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중국이 인산철을 배터리를 가지고 이제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나라 국산 배터리 업체들이 뭐라 그러냐면 쟤네들은 3원계를 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인산철을 한다. 저거는 우리보다 너무 낮은 기술이다고 치부를 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이 지금 전기차도 인산철을 쓰기 시작했고 ESS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인산철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LG, 삼성, SK도 이제 인산철을 안 만들면 안 되는 상황이 돌아왔거든요. 오히려 선발 주자에서 후발 주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년 전에 다 이 국내 3사가 인산철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중요한 건 현재 이 시간까지도 양산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기술이 떨어지는 걸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솔직히 너무 자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예.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3원계 쪽으로 투자를 더 하고 좀 드라이브를 걸어봤는데 어쨌거나 최근에 이 시장 상황은 인산철 배터리가 조금 더 시장성이 있고 그쪽으로 좀 쏠리는 거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대세인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고성능이나 그 고사양, 그러니까 비싼 고가차는 3원계로 가지만 중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따는 차는 인산철이 대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테슬라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네네네. 예. 테슬라는 인산철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까 좀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차가 정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화학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거를 막는 기술들도 개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충전기에 그러니까 충전 중에 전기차와 통신을 하면서 전기차에 어떤 열이 발생한다 그러면 충전을 끊고 또 이 경고를 또 어떤 서버로 보내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단점이 또 있죠. 충전 중에만 이걸 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군요. 예. 어쨌든 전기차의 조짐이 보이면 이거를 빨리 차가 제어를 하던 서버를 통해서 제3자에게 알려서 이걸 제어를 하던 뭔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또 배터리의 열을 줄이는 물리적으로 어떤 화학작용, 화학물질을 더 넣는다거나 뭔가 그 배터리 팩이나 모듈에 뭔가 시스템에 뭔가를 더 한다거나 해서 안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전기차 역사가 이제 10년 남짓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이 보완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엄연히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아, 그렇군요. 예, 계속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을 하면서 이러한 화재 사고들이 결국은 이 전기차의 수요가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캐즘을 좀 앞당기는 게 아닌가. 실제로 지금 캐즘에 이미 들어왔는데 이걸 더욱더 확대시킬 수도 있다라는 해석조차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물론 제가 전기차를 너무 이제 좋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캐즘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라는 근거는 이제 유럽이나 중국을 보면 이미 뭐 전기차 판매량은 한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대륙 밖으로 이제 차가 나오기 시작해서
호주 같은 데만 가봐도 중국 차랑 뭐 현대차든 국산차왕 1, 2위 경쟁을 다툴 정도로 네.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캐즘을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격 때문인데 이쯤 되면은 전기차가 이제 뭐 이제 미국만 해도 뭐 100만 대, 유럽 100만 대, 중국 100만 대 넘었고요. 이제 100만 대 시장이 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겠다고 했는데 네.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 때문에 이제 캐즘이 좀 불거지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조금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최대 목표는 배터리 안전성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최대 목표는 싼 가격대의 가격대를 그렇죠. 내놓는 겁니다. 근데 배터리 가격이 쉽지 않고 요즘에 또 인건비도 엄청 많이 올랐고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보다도 싼 차가 나오는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조만간 뭐 당장 올해 말부터 해서 저렴한 차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대중적으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캐즘은 유독 좀 한국에서나 좀 미국에서나 좀 느끼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캐즘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캐즘의 이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좀 부족한 편이고 예. 캐즘을 깰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 나오면 이 캐즘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안전도 좀 뒷받침돼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예. 어쨌거나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뭐 전기차 이야기, 배터리 이야기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지만 결국 오늘의 요는 배터리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배터리 업계가 방금 저희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캐즘에 대한 우려 때문에 ESS 네. 사업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 ESS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고요. 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전기는 쓰지 않으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그렇죠. 겁니다.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담았다가 필요한 순간이나 아니면 전기요금이 비쌀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에너지 균형도 수급 불균형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ESS인데 네. ESS 시장은 전기차와 비슷하게 한 2000년 초반부터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압도를 했습니다. 네, 그랬죠. 웬만한 ESS의 대규모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많이 선점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 19년 들어서면서 ESS 국내 사고가 한 뭐 3년 동안 약 한 27건 사고 화재 사고 발생하면서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ESS를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반면에 해외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ESS 시장이 그렇죠.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같은 경우만 해도 당시에 ESS 사업부를 없앴습니다. 조직을. 네. 그런 상황인데 요즘 다시 해외에서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좀 ESS 시장에 더욱더 좀 눈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 ESS 사업에서 주도권 좀 뺏긴 거는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근데. 뺏겼고 앞으로도 이제 ESS 사업을 이제 올해 우리 정부도 이제 국회가 바뀌면서 올해 정부도 아젠다 중에 산업부의 아젠다 중에 하나도 ESS를 다시 한번 붐업을 시키자는 아젠다를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국내 시장은 멈춰섰는데 지금 해외는 뭐 이미 너무 많이 중국산이 네.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이제는 많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ESS 시장마저 중국산이 선점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인산철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그래서 2년 전부터 우리나라 3사 똑같이 지금 인산철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걱정인 거는 이거를 양산을 해서 출시했다 쳐도 중국만큼 싸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중국의 인산철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거나 네. 아니면 더 어떤 안전하거나 더 싸거나 뭔가 차별화된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야지 시장에서 다시 좀 뭐 자리를 좀 꿰차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봐서는 뭐 뚜렷하게 그렇군요. 보이진 않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하시는 사업도 지금 ESS 쪽 사업 관련 사업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작은 ESS 파워뱅크라고 볼 수 있는데 파워뱅크.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네. 저는 뭐 작은 회사니까 국내 시장만 좀 타겟으로 일단 보고 있지만 국내 시장에 다 인산철 배터리가 파워뱅크를 다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어떤 배터리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정말 제가 들어보지도 못하는 배터리 회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인증을 하나도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 없어요. 그래요? 물론 인증이 올해 3월부터 정식으로 생기긴 했지만 받은 업체가 없습니다. 근데 가격도 크게 안 싸요. 왜냐하면 소규모 업체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량도 아니고. 그렇죠. 규모 경제에서 밀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선적을 해야 되는 또 뭐 이동, 운송 이런 걸 따졌을 때 제가 국산 배터리로 이걸 만들면 가격도 비슷하고 인증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뭐 제품 출시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 이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번 사고로 뭐 그의 업체들의 자동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들의 안전에 대한 어떤 보강은 충분히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번에 그 벤츠 화재 사고도 NCM 3원계 811, 그러니까 네. 코발트,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비율이 8대 1대 1로 된 레시피가 된 양극재인데 이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6일 날 또 화재 발생한 EV6도 NCM 파우치 811. 그래요? 네. 그러니까 벤츠도 파라시스의 파우치입니다. 네. NCM 811 파우치. 지금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811 배터리가 가장 지금 고사양 밀도인데요. 네. 고사양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이 열을 관리하는 이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폭스바겐 그룹이 올해 NCM 811 파우치를 우리나라 업체 두 곳으로 받고 있다가 네. 이 열 관리 문제가 생기니까 두 회사한테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 회사는 시정 조치를 했고요. 한 회사는 시정 조치를 당시 즉각적으로 못했습니다. 네. 근데 시정 조치를 한 회사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그 배터리를 100원에 납품했는데 시정 조치를 하면서 100원짜리가 120원이 되고 130원이 그렇죠. 된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폭스바겐도 811 파우치 이건 좀 애매하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좀 에너지 밀도가 좀 낮더라도 안전한 걸 쓰자 이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에 벤츠와 EV6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향후에 이 에너지 밀도를 막 높이려는 이 노력 이런 거보다도 안전. 그래서 인산철을 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5년 전에 쓰던 811이 아닌 5년 전 이후 훨씬 이전에 쓰던 622 에너지 밀도가 저 코발트가 이제 8이 아닌 6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만 너무 높이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 이제는 안전 트렌드가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와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이나 이 기업들은 여전히 좀 그래도 괜찮을까요? 이 삼원계 쪽에서는?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빨리 좀 각형이나 원통형의 우선순위를 지금 현재 파우치에서 각형이나 원통형에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마지막 오다가 파우치긴 하지만 일단 파우치는 안 쓰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그렇군요. 각형만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이미 그리고 테슬라를 통해서 원통형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원통형을 채택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우치를 쓰겠다라고 막 손들고 달려오는 업체는 거의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빨리 노선을 잡아서 중국도 겨냥을 해야 되고 이번 사고로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고 또 최근에 충전기 업체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충전기 지하에 있는 거 지상으로 다 올려라 이렇게 하는데 이번 사고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배터리 문제도 있었지만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는 더군다나 이번 사고는 더 관련이 없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기차 배터리 위험하다, 저거 뭐 흉물이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과정에 있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산업과 같이 가는 분야입니다,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사건 사고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